이 노래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경주에 퍼졌고 드디어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서동은 말을 캐며 살았다고 해서 어렸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왕은 말을 캐며 살았던 미천한 신분에서 왕이 됐고 또 그런 신분에서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륵사를 세웠던 베일에 쌓인 인물, 무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어머닌 서울 남쪽의 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모세용과 정을 통하여 장을 낳았다. 장은 말을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름은 서동이었다. 말을 캐던 아이 서동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동국의 어지 승남엔 무왕의 어머니가 마룡지라는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고 이 마룡지는 오금사 남쪽 백보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익산에는 오금산성이 있고 이 오금산성 밑에는 마룡지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다. 마룡지 근처의 숲에는 서동의 어머니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집터가 있다. 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오금사 남쪽 100여 보의 서동모의 축실지가 있다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이 넓은 지역이 지금 현재는 나무가 서 있지만은 여기가 집터자리예요. 그것을 이쪽에 지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초석도 그때 그 초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백제 때 그 기와 조각이 여기서 많이 출토가 됩니다.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서동이 익산에서 태어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익산 출신의 가난한 서동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동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아이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점을 봤을 때 또 하나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왕족입니다. 왕족이지만은 이 가난한 생활하는 왕족이라 했을 한 것은 이게 바로 이 몰락한 왕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몰락 왕족이었다고 해도 익산에 사는 몰락 왕족이 왕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단서는 4대 선왕이었던 성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왕권 강화와 백제 중흥을 위해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성왕은 당시의 지배 세력을 재편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한다. 부여로 옮긴 후 성왕은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지만 바로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만다. 신라의 배반에 분개한 성왕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 정벌에 나선다. 그것이 이른바 백제와 신라 간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의 하나인 관산성 전투. 그러나 이 전투에서 성왕은 목숨을 잃는다. 좌평 4명이 이곳에서 전사하게 됐고 또 백제의 군사 29,600명이 이 구천에서 죽음을 당해서 필마무반자라, 즉 말과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기록될 정도로 무참히 참패를 당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왕의 죽음으로 왕권은 급속히 약화됐고 귀족들이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다.
당시의 실세 귀족은 부여로 수도를 옮긴 후 형성된 대성 8족. 이들이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은 사례를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환산성 전투를 주도했던 성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 귀족들에게 심하게 추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앞날에 벌어진 일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훗날에 큰 환란이 있었으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약에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십시오. 재위 기간 내내 귀족들의 기세에 눌렸던 위덕왕이 죽은 후 희왕과 법왕이 그 뒤를 잇지만 둘 다 2년 만에 단명했고 왕권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 당시에 법왕을 제거하게 된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이 실권 귀족들은 자기들의 이제 권력을 또 자기들 중심의 정치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그것도 세력 기반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마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략적인 생각이죠. 그가 바로 익산에 사는 몰락 왕족 서동이었던 것이다. 환산성 전투 이후 백제와 신라는 끊임없이 싸우는 적대 관계였다. 그렇다면 우리 고대사의 가장 극적인 로맨스 무왕과 선화공주의 결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러나 적대국 왕실 간의 혼인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벌일 때 양국 왕실 간에 결혼한 예가 있다.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았는데 석 달 후 성왕이 자신의 딸을 진평왕의 소비로 보냈다. 동성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마침 이제 백제 무왕이 이 자기의 이제 왕실의 권위도 높이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요청해 오는 이런 향상이 되자 신라 진평왕 입장에서도 이 백제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각도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양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합치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화공주하고 무왕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국제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왕이 신라의 왕실과 혼인을 추진했던 것은 안으로는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밖으로는 일시적이나마 신라와의 대립을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결혼을 가능하게 했던 전설의 노래. 서동요 속에는 당시 백제와 신라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늦추는 정략적인 화해가 담겨 있다. 무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선화공주와의 결혼은 뛰어난 수완가이자 전략가로서 그 무왕의 면모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록으로도 무왕의 그런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채가 훌륭한